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법원과 사법부에 대해서 법원 헌재에 대해서 이분들이 갈등을 종결시켜야 될 뿐인데 갈등을 생산자가 되려 하느냐라는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가 조중식 뉴스 총괄 에디터입니다. 이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 글이 지금 시에 너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뽑지 않는 사법부다 이거예요. 사법부는 자기가 사법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그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 자체는 이제 판사 검사로 나가는 공직자로 가는 그 길을 사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위라든가 이 독립, 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인데 지금 편향, 정파성 이런 데 노출이 돼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반복되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한 권위가 스스로가 붕괴되고 있다. 이거는 자초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조중식 뉴스 총괄 에디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을 해서 난동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하는 모의하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 됐으니 말이죠. 그러면 이 권위가 이렇게끔 땅에 떨어지게끔 만든 그 원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였을까?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에 하나인데 사법부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그런 영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회는 말이죠.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권위의 원천이 분명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기 때문에 권위의 원천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서 높은 법대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딱 독립되어 있고 공정하다. 저 사법부는 공정하다. 저울처럼 딱 양쪽에 똑같아 균형을 잡고 있다. 이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춘천지검장 하는 그 이영림 검사장의 그 얘기가 가슴을 찌릅니다. 일제시대 재판관만도 못한 헌법재판관 일부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문영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일부 헌법재판관 했지만 문영배를 얘기하고 또 이미선을 얘기하고 또 정계선을 얘기하고 우리법 출신들 세 사람을 얘기하는 듯 저는 들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은 일제시대 재판관 만들다고 못하다. 이 말을 소위 공정침 못하다는 겁니다. 재판은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데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검사장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지검 검사장의 말입니다. 2+, 검사들이 쓰는 2+, 거기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날이죠. 이 서울 고등법원장이 소위 리타이어를 소위
정년을 하고 그만두신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이임사에서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슈가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헌법재판소를 겨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법원은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이거야. 공정성이, 재판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 절대 중립성을 유지할 것. 이 두 가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두 마디를 하고 떠나겠다고 하면서 그 두 마디를 그 윤준 법원장께서 이렇게 퇴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법부가 공평하지 못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없고 편향돼 있다, 기울어져 있다. 우리 법, 헌법재판소, 우리 법 왜 이거 틀려먹었느냐? 헌법재판소는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절차가 공정치 못하다. 그러면 이게 대본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영배 그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들면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대본 써준 대로 저는 TF에서 대본 써준 대로 합니다. 올려온 대로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재판관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합니다. 근데 누가 이걸 써주면은 누가 반대를 할 수가 있냐고요. 문제는 반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다가는 그 찌끼미 같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한테 찍히면 저 재판관 찍히면 이라는 느낌을 안 받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권위가 딱 있어가지고 재판관들 여기서 다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써준 대로 읽는다고요. 드라마를 대본을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본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작가 아니냐? 작가란 건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올라왔지? 알았어. 우리는 탄핵 딱 시키기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만드는 거야. 드라마 대본을 만드는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큰 문제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송 유튜브 방송들 이 정치평론가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뒤에 좋다. TF팀이 누구냐? TF팀이 어떤 사람이냐? 성향이 어떤 사람이고 뿌리가 어디냐?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말이죠. 이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똑똑합니다. 벌써 배경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벌써 유남석 헌재 소장이 문재인의 명을 받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헌재를 완전히 바닥부터 개선을 시킨데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빙산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에게 누가 믿음을 주겠습니까? 국민들이 믿음을 주겠습니까? 벌써 이 갤럽이라는 한국 갤럽은 비교적 이 야성이 강한 민주당 친화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조차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42%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면 말이죠.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과반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과반이 아니고 10%라도 신뢰가 없다면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뭔가 갈아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10%가 아니고 42%.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가 넘어간 불신의
그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겠다고? 우리 법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나온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야. 누가 믿겠냐고, 누가 승복하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승복하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 여태까지 TF팀, 소위 유남석이 출발시킨, 문재인 정권에서 출발시킨 뿌리를 두고 있는 그 TF팀이 오늘날까지 헌법재판을 했다. 이야,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바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 이것을 해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에 배경 드라마에 이 대본을 써주는 이자들의 성분과 성향, 또는 이 사람들의 중국 화교도 있다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침투가 돼 있는가? 국가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헌법적 가치에 맞는 사람들인가? 하는 평가를,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객관성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법부 법원들은 객관성 유지가 다 됩니다. 이유는 사법시험을 거치고 연수원을 다 마쳤습니다. 사법시험을 거치고 연수원을 마쳐서 최소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수련을 하고 소위 법관 또는 이 검사로 임관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이렇게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사법부 중에서도 이 헌재와 법원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법원의 인력들은 판사와 검사들이 상당히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 권위.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는 이 객관적 권위가 없습니다. 재판장, 재판관들 외에는 객관적 권위가 없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가 된 어떤 교육을 받거나 무엇을 한 그런 사람들이 연구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때로는 거기는 뭐 판사 출신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하지만 그건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평균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평균치가 뭐냐? 예? 거기에는 뭐 화교도 있다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 말이 지금 설로 들리는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중국 출신도 있다는 거,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이 사람들이 대본을 써요? 작가입니까? 그리고 그걸 만듭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지금 탄핵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민주당과 전부 다 이렇게 내통을 한다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지금 의문을 지금 쫙 대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딱 하니까 마은혁을 갖다가 저쪽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을 내더라 이거야. 왜? 이쪽에서 천모 공보관이라는 사람이 대뜸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재판관들이 전혀 몰라요. 나중에 알은 거예요, 재판관들이. 아니,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공보관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 관련된 걸 갖다 재판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공보관이 시건방지게 얘기한다? 그 여성 보니까 아주 얼굴에 권위와 무서운, 얼굴이,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분, 공보관 하는 것을 쫙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요. 아이고, 저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공보관이 있더라고요. 요즘 안 나와요. 요즘은 웬 남성이, 좀 부드러운 남성이 나와서 하던데,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기가 귀에 들어간 모양이죠. 제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여성이 너무 세다. 예를 들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재판관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마은혁이 안 하면 위헌이다, 위법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공보관이 텄겠다. 자, 헌법재판관이 이 대본을 써서 이렇게 나는 여기에 의한다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다면 당연히 공보관 얘기는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 TF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지금 조직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법 세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본을 쓰는 작가가 그 팀이 무서운 TF팀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자격을 거쳤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된 건지 임명된 건지 언제 된 건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제는 이걸 알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이고 정파성 노출한 이러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믿을 수가 없다가 42% 여론조사 갤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스스로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체포하고 구속의 적부심, 숱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사법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영 판사가 가짜 공포스러운 정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시한 예외로 한다라는 그 법을 입법을 스스로가 판사가 어떻게 입법합니까? 그 판사가 법을 만들어서 거기다 찍어 넣었는데도 그것이 언론에 났는데도 이순영 판사는 지금 버젓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조를 했는데 법을 위조했으면 그 판사가 법을 위조해서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내렸다면 이거는 파면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이거는 누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대법원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 영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을 시켜놓고 내란 수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안 되죠. 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니까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법적인 이 장치가 처음부터 전부 어긋났는데 그 대상이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럼 일반 시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국민들은 안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사법이 대통령에게도 가짜를 내밀고 가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법 찾아서 저기 관할은 이쪽인데 저쪽에 돌아가지고 우리 법 이순영 판사한테 우리 법 정계선 법원장 거기 마은혁 부장판사 그 다음에 여기 이순영한테 우리 법 회원한테 가서 영장을 받은 게 그거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등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 다해야 하는데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경찰이 수사했으면 일거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아니죠. 국민들이 승복을 못한 거죠. 왜? 그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놨지 않습니까? 유창훈 판사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위증교사는 소명됐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이 당대표는 됐다. 그걸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했잖아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신모라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장이 됐지만은 체포를 못하고 두 번째 가서 신모라는 판사가 여성 판사가 아마 영장을 발부한 모양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영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영장에 대한 신뢰는 벌써 언제 무너졌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고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 앞에 해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창훈 판사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심하게 감시를 받고 정말 이 오금도 못 펼 정도로 감시를 받는 대통령에게는 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지 않고 구속을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구속을 시킵니까? 차인경 판사라고 하던가요? 차은경 판사라고 하던가요? 네. 그분은 15글자로 대통령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15글자로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구속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놓고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에게는 영장 발부.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 어기기도 예사로 해온 이재명은 오케이. 이재명 오케이 패스. 통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 2심 기한을 다 어겼지 않습니까? 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제 법원 내에서 말이 많죠.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습니다. 소속 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이 다 된다 이거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하고 다를 게 뭡니까? 법원은 공정한 만큼이나 공정하게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법원은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 시대는 말이죠. 사법부에 딱 가면요. 그때는 우리법이고 느그법이고 없을 때예요. 우리법 느그법 뭐 없을 때니까 사법부에서 판결 나면 그거 할만했지. 그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몇 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의 신뢰도가 이거였습니다. 넘버원이었습니다. 사법부 신뢰도. 그게 정상적인 사법부의 권위입니다. 권위. 법대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 그 권위 있는 소위 법법을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법이야? 저 사람 우리 법이야? 누구 법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국민은 법대 아래서 머리를 쪼아려만 하는 미천한 백성일 뿐이냐라고 이 조선일보 이 기자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우리 법이 딱 아주 분명하게 우리 법 3명
근무를 갖다가 한 달만 취임한 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이 여성들 3명, 우리법 2명과 정정미라는 김명수가 임명한 재판관 3사람이 파면했어요.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 직무대행, 소장 직무대행도 파면. 그래서 4명이 파면을 시켰어요. 그 1월 달에.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잡아두고 말이죠.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다 내용을 환히 알아요. 우리법 3명? 좋아. 아니, 하루 같은 여성인데, 이진숙 씨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 양반이 왜 엘리트냐? 소위 말해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2번이나 종전기자로, 한 번은 명예에 의해서, 한 번은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세계를 떠들썩게 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종군 기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MBC, 옛날 좋은 MBC, 나쁜 MBC가 침해받고 있을 때, 그때 이분이 보도본부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물론 자회사 대전 MBC 사장도 했지만 말이죠. 아주 민한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진짜 언론인 출신이에요. 잔뼈가 애국심으로 또 이 종군 기자라면 애국심 없으면 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듀티고 한 번은 자원해서 갔는데, 예. 이런 분을 갖다가 흠결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다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수라는 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최민희한테 당했습니까? 과방위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딱 대한민국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이거 여성 대통령감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청문회 스타 1호, 그 다음에 청문회 스타 2호가 김문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4대4가 이게 다 각본이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4대4인데 마흔여기를 하나 들어오면 5대4가 되는데, 5대4가 되면은 그래서 마흔여기를 갖다가 죽사발나게끔 이렇게 쫓아다니고, 안 된다 해도 그대로 협의하라고 했는데도 협의도 안 하고 안 되니까 촉구 결의안까지 내고 이 야단을 떨고 있구나. 이게 왜냐면 각본대로 돼야 되는데, 그럼 5명이 되면 5명이 되고 한 사람만 더 되면 되니까 한 사람이야 뭐 협박을 하든 뭐 하든 또 뭐 알 수 있어요. 또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잘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제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왜? 공정치 못하니까. 공정한 사법부는요 무조건 하고 믿어요. 뭐 이거저거 따질 필요 없어요. 1심, 2심, 3심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단심 아닙니까? 단심에 이런 장치가, 무서운 장치가, TF 장치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목적 처음과 끝이 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이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인데도 이런데 보통 국민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예고했던 정략적 소추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기각됐잖아요. 진보 보수 성향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반영됐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찾아보니까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궁예 관심법보다 더합니다. 네. 궁예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남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고법관들의 결정문이 치밀한 논리와 논증의 설득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 망정 헛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인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지금 걱정스럽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이 빨리 마은혁이 빨리 데려와. 헌법재판관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천 뭐라는 여성 재판관인데 판사인 모양인데 이 양반이 고답적으로 탁 나와서 아주 계엄사령과 같은 표정으로 딱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도 꼭 그렇게 합니다. 스타카토 탁탁탁탁 쪄가지고 예?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위헌이다 이거 헌법 위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갖다가 다른 헌법재판관들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공보관이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다 통과돼서 이걸 어나운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TF하고 문영배하고 서의서 하는 거예요. 아니 재판관이 몰랐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아래다가 시키는 일만 짚히는데 결정을 아래서 올라오는 것을 대본을 따라 읽는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헌법재판관보다는 저 대법원의 대법관들한테 모든 거 다 헌법재판관에 거기에 헌법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게 100번 1000번 낫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도 못하게 하고 대통령을 말이죠. 몇 분간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거 이렇게 김규리 변호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죠? 왜 안 됩니까? 하고 말하니까 재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곤란할 때는 이거 딱 들어가지고 나는 이대로 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나는 이대로 하는 겁니다. TF에서 이거 재판관들이 의의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의를 제기합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권위가 딱 인정돼 있고 소장이 딱 했는데 우리법 소정 특히 했는데 누가 한 사람 나서가지고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의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하겠습니까? 또 어떤 재판관이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하죠. 네. 그래서 이 TF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아마 국민들이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국민들이. 네. 헌법재판소 이제 판단 중지해야 됩니다. 이제 심의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절대로 탄핵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할 자격들이 없습니다. 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결정자인데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절차가 정의로웠다든가. 절차가 정의로웠다. 그러면 추후에 의심도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최종의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끝을 맺는 이 조선일보 그 에디터, 그 조 에디터의 말이 그 결론이 너무나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킨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